긴급 속보입니다. 2045년 12월 15일 오전 9시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추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재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은퇴자 870만 명의 통장에 이번 달 연금이 입금됐습니다. 금액은 월 47만 원. 서울 강남에 사는 김씨 75세. 20년 전엔 그래도 이 돈이 생활에 도움은 됐는데 지금은 약값도 안 돼요. 시뮬레이션을 멈추겠습니다. 방금 본 뉴스 공상과학 같습니까? 아닙니다. 통계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은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가능성이 매우 큰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한국은 출생은 약 2분마다 1명, 사망은 약 1분 반마다 1명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하루 300명 넘게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구 절벽이 당신을 터는 3가지 충격파를 해부하고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20년 뒤 당신의 운명이 오늘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는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입니다. 최근 40대 직장인이 절실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연금이 정말 나올까요? 지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2024년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30대에서 50대의 78%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1100조나 되는데 그럼 안전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통장에 1억 원 있는데 매달 200만 원 들어오고 300만 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100만 원씩 까먹으면 8년 4개월 뒤 잔고 제로거든요. 국민연금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100조 원대지만 2041년부터는 지급이 보험료 수입을 앞지른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자는 겁니다. 2045년 1월 1일 당신은 마침내 은퇴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뜹니다. 국민연금 예상 지급액 월 47만 원, 수령 개시 연령 68세에서 70세, 현재 나이 65세.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숫자예요. 2024년 현재 일하는 사람 3.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2045년 예상은요, 일하는 사람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른 넷이서 할아버지 한 분 모시는 건데 20년 뒤엔 어른 1명이 혼자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뭐냐? 받는 돈 줄이고 내는 돈 늘리고 받는 나이 늦추자. 2030년대, 2040년대에도 또 개혁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고 더 적게 받는 시대가 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격파는 내수 경제의 붕괴와 일자리 소멸입니다. 인구 절벽은 당신의 월급 봉투와 직장까지 노립니다.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 학원, 사람이 필요한 업종이거든요. 제가 최근 지방 중소도시 다녀왔는데요. 10년 전보다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학급당 학생이 절반 수준이죠. 학원 원장님 말씀이 학원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어요. 살아남은 곳도 간신히 버티는 거예요. 편의점 사장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10년 전 같지 않죠.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고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월급이 줄어듭니다. 연쇄 반응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2045년 당신이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20년 전 그 번화가 지금은 텅 빈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편의점 폐업, 음식점 3곳 중 2곳 셔터 내림, 학원은 학생이 없어 문 닫음, 병원은 고령 환자만 남아 간신히 버팀. 이게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도 똑같아집니다. 소매 판매는 최근 몇 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10년, 20년 누적되면요, 시장이 3분의 1이 증발합니다. 그럼 기업 3개 중 1개는 문 닫아야 돼요. 당신이 일하는 회사 20년 뒤에도 멀쩡할 자신 있으세요? 내수 기업이라면 솔직히 장담 못 하시잖아요. 더 무서운 건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당신은 50세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에서 51세입니다. 법정 정년 60세는 무슨, 대부분 50세 전후로 나오거든요. 50세에 나와서 치킨집, 편의점, 자영업 생존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손님이 없으니까요. 인구 절벽은 부동산보다 먼저 일자리와 상권부터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충격파는 부동산의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그래도 난 집이 있잖아. 집값은 오르니까 괜찮아.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죠. 근본 원인은 인구 감소였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34년 동안요. 에이,
그건 일본이고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출산율 1.26명, 우리는 2024년 한국 출산율 0.75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2024년 총 세대수 1000세대, 30대에서 50대 가구가 70%, 2045년 20년 뒤 그 사람들 나이는 50대에서 70대, 자녀들은 독립, 실제 거주 가구는 500세대, 빈집이랑 매물이 500세대, 강남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실과 빈집 문제는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지방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봤는데요. 똑같은 매물이 2년째 안 팔리고 있더라고요. 주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격 내려도 안 팔려요. 젊은 사람들이 아예 이 동네에 안 와요. 이게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질 현상입니다. 모든 집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곳, 일자리가 있는 곳, 학교가 유지되는 곳, 이런 곳에 집값만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양극화 시대가 왔습니다. 연금도 안 나오는데 월급도 불안한데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럼 나 망한 거 아니야? 아니요.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거든요. 98년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누구는 파산했지만 누구는 대박 났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단계 생존 전략을 드릴게요. 생존 전략 1단계 연금 방공호입니다. 국민연금이 47만 원밖에 안 나온다며? 그럼 안 내는 게 낫지 않아? 절대 아닙니다. 47만 원이라도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월 47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1억 6,920만 원. 당신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3층 연금 구조예요. 1층 국민연금 월 47만 원, 2층 퇴직연금 더하기 개인연금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3층 배당주 더하기 월세 수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합계 월 150만 원에서 220만 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30대고 35년 뒤에 은퇴한다면 매달 50만 원씩 투자 더하기 연평균 6% 수익, 35년 뒤에는 6억 3천만 원입니다. 6억이면 연 4% 배당만 받아도 월 200만 원이 나와요. 원금 하나도 안 건드리고요. 이게 바로 복리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10년 늦게 시작하면 매달 투자액을 2배로 늘려야 돼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생존 전략 2단계 평생 일할 스킬입니다. 저는 대기업 다니는데 정년 보장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제 아무도 정년을 보장 못합니다. 첫째,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스킬을 가져라. 경험 기반 컨설팅, 창작, 1대1 교육, 케어. 둘째, 온라인으로 확장하라. 오프라인만 고집하면 인구 감소 직격탄 맞아요. 온라인은 전 세계가 시장이거든요. 당신이 10년간 쌓은 전문성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라. 블로그든 유튜브든 강의든 월 50만 원만 벌어도 노후에 엄청난 버팀목이 됩니다. 50대에 갑자기 시작하면 늦어요. 지금 30대,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생존 전략 3단계 자산 경량화 더하기 글로벌 분산입니다. 그럼 집은 어디에 사야 해요? 이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인구가 유입되는 곳만 오릅니다. 3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째, 일자리가 있는가? 대기업 본사, 산업단지, 대학, 병원. 둘째, 교통이 편리한가? 지하철 역세권, KTX 접근성. 셋째, 인프라가 유지되는가? 학교 학생수 유지, 신규 아파트 분양 활발, 대형 쇼핑몰. 이 3가지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안전. 3가지 다 해당 없으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글로벌 자산 분산입니다. 한국 내수 시장의 위험을 벗어나 글로벌 선진국 자산 비중을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ETF든 글로벌 채권이든 달러 자산이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빚을 조심하십시오. 과거에는 빚 내서 집 사면 집값 올라서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집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야 합니다. 월급의 40%가 넘어가는 대출? 위험해요. 20년 뒤 뉴스 속 김씨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당신 이야기 같습니까? 다시 2025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울한 미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부터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구 절벽이 당신을 터는 3가지 충격파. 충격파 1. 연금의 잔혹한 다이어트. 해결책. 3층 연금 방공호. 충격파 2. 좀비 상권의 습격. 해결책. 평생 일할 스킬. 충격파 3. 부동산 양극화. 해결책. 위치 선택 더하기. 글로벌 분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10년 뒤에 준비하면 너무 늦어요. 5년 뒤에 준비하면 그때는 이미 위기가 온 뒤에요. 지금 202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옵니다. 근데 결과는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미리 준비해서 오히려 불을 늘리고 누구는 그냥 당하면서 무너지거든요. 98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